Brian Book Club Podcast Korean.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걸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책 읽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문고전을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참여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화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말 체험에 가까운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퍼포먼스는 제인 오스틴의 레이디 수전을 다룬 북텔링 세션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북텔러 블루님, 그리고 리스너 에이프릴, 모니카, 하퍼님, 그리고 이 전체 퍼포먼스를 이끄는 주제자 브라이언님이 참여했고요. 주요 인물들이 다 모였네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북텔링 퍼포먼스가 가진 그 6단계 구조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떻게 참여자들이 고전을 그냥 읽는 걸 넘어서 깊이 이해하고 진짜 자기 걸로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고전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단계, 한국어 연상 독백입니다. 이게 뭐냐면 북텔러가 책 속의 어떤 특정 문장, 예를 들면 여기서는 엄마와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기로 한 약속을 곧 지키게 돼요. 이런 문장을 보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한국어로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네,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날것의 생각을 꺼내는 과정이죠. 분석이나 정리 이전에 그냥 그 텍스트가 딱 부딪혔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먼저 올라오는지 그걸 모국어로 편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영상에서도 북텔러 블루님이 약간 머뭇거리면서 죄송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정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딱 즉흥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준비된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의 반응을 포착하는 거죠. 일종의 마음 열기, 웜업 같은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텍스트와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처음 만드는 지점이니까요. 그렇게 한국어로 한번 물꼬를 트고 나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영어 연상 독백. 언어를 바꾸는군요. 네, 방식은 비슷한데 이번에는 영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같은 내용이라도 언어를 바꾸면 뭔가 새로운 뉘앙스가 발견되기도 하고 아니면 핵심 아이디어가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분명해지기도 하거든요. 오,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당연히 영어 표현력도 기를 수 있고요. 블루님 같은 경우도 주제자 브라이언 님이 페이지랑 첫 소절을 딱 알려주니까 I am very sorry to tell you that 이렇게 시작하면서 영어로 그 상황을 풀어내잖아요. 맞아요. 15쪽 내용이었죠. 번혼 부인이 어머니에게 편지 쓰는 그 장면. 네. 그러니까 한국어 연상에서 나왔던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영어라는 다른 틀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연상을 한국어와 영어로 한 번씩 하고 나면 이제 좀 더 구조적인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 육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이에요. OWH? 네, 맞습니다. 북텔러가 그 해당 부분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왜, 어떻게 이 틀에 맞춰서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자유롭게 막 생각을 펼쳤다면 여기서는 텍스트를 좀 더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분석 모드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텍스트의 기본적인 정보들,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 인물, 사건 같은 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블루님 분석을 보면 시간적 배경으로 I am very sorry to tell you 이 부분을 편지 쓰는 시점이나 감정의 기준으로 삼고 장소적 배경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못 보낸다는 그 맥락 자체를 배경으로 봤고요. 네, 인물도 흥미롭게 분석했죠. 번운 부인, 어머니, 그리고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 레이디 수전까지. 맞아요. 그리고 핵심 문장, 그러니까 왓에 해당하는 걸로 레이디 수전의 방문 의사를 밝힌 Her intention of visiting us almost immediately 이걸 꼽았어요. 그 문장?
네, 그러면서 그 이후 Y로 레이디 수전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 방문 의사를 밝혔다는 점, 그리고 특히 almost immediately, 거의 즉시 온다는 점 때문에 이게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죠. 그렇죠. 그 almost immediately가 긴장감을 확 높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how, 다음 이야기를 예측하면서 버논 부인이 레이디 수전의 방문을 달갑지 않게 여길 거다. Such a visit is in all probability merely an affair of convenience. 이런 식으로 추측까지 하더라고요. 이 OW1H 단계가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어떤 공통의 이해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어질 토론이나 질문의 객관적인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뼈대를 딱 세우고 나면 이제 네 번째 단계, 영어 질문과 대답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호작용이 활발해지죠. 블루님한테 텍스트 내용이나 해석에 대해서 영어로 막 질문을 던지고 블루님이 답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정말 북텔링이 살아있는 대화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해석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거죠. 네, 단순한 사실 확인 질문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브라이언 님이 지금 누가 편지를 쓰고 있나요? 물었을 때 블루님이 버논 부인이 어머니에게 쓰고 있다고 답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인물의 감정을 묻는 질문도 있었죠. 에이프릴님이 버논 부인은 화가 났나요? 물으니까 블루님이 네 하고 답하고 브라이언님이 이어서 왜 화가 났죠? 하니까 레이디 수전 때문에 엄마랑 크리스마스 못 보내서요. 이렇게 답하고요. 맞아요. 배경을 상상하는 질문도 재밌었어요. 브라이언 님이 지금 시간은 몇 시쯤일까요? 하니까 블루님이 밤 11시, 12월 24일이고 어둡고 등불 아래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물의 숨겨진 동기를 파고드는 질문도 있었어요. 브라이언 님이 레이디 수전은 왜 버논 부인 집을 방문하려 할까요? 물었을 때 블루님 대답이 흥미로웠죠. 아, 그 대답이요? 네. 남자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서, 어쩌면 버논 부인의 남동생 레지널드랑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레지널드가 처음엔 그녀를 싫어하다가 나중엔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하하, 약간 드라마 작가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시각 차이도 드러났어요. 브라이언 님이 레이디 수전은 오빠를 좋아하나요? 물었을 때 블루님은 약간 의인화해서 편지 자체는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답했고, 리스너 에이플리님은 레이디 수전에 대해 아니요, 사악하고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죠.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집단 지성이랄까 그런 게 발휘되는 거죠. 한 사람의 해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질문과 관점이 더해지면서 텍스트가 훨씬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확실히 혼자 읽을 때랑은 다른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원작자 의도랑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북텔링의 목적은 어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매개로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과정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해석을 들으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제 5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북텔링 퍼포먼스에서 정말 독특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존귀한 질문입니다. 아, 리버럴 퀘스천. 네. 네. 주제자인 브라이언 님이 텍스트의 내용이나 주제에서 좀 더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번 레이디 수전 세션에서는 버논 부인이 처한 상황,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어머니와 보낼 수 없게 된 그 상황과 연결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북텔러뿐만 아니라 모든 리스너가 답해야 하고요. 2단계의 핵심은 그거죠. 고전 텍스트랑 지금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거. 맞아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18세기 영국 귀족 여성의 고민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각자의 행복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거죠. 고전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참여자들 답변이 정말 각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서 인상 깊었어요. 에이프릴님은 학원에서 숙제 안 하면 과자나 젤리 못 받는 거? 그게 자기한테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아이한테는 그게 정말 큰 행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솔직하고 공감 가는 비유네요. 모니카님은 런던 여행 중에 사랑하는 고양이를 못 보는 상황에 빗대서 이야기했고요. 정서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로 본 거죠. 그것도 정말 와닿네요. 하퍼님은 축구 선수인 남동생이 전지훈련에서 돌아와서 자기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깨트리는 거, 그게 행복이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아주 현실적인 남매 관계가 엿보였어요. 하하, 네. 다들 자기 경험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북텔러 블루님의 답변이 좀 예상을 깼어요. 그랬나요? 어떻게 답했죠? 다른 분들은 다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블루님은 아니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답했어요. 오, 반대로요? 네, 텍스트 속 버논 부인과는 다르게 자신은 이 북텔링 퍼포먼스 자체에 참여하는 게 행복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에이프릴님의 참여에 약간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북텔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뻤다고요. 이건 정말 텍스트 해석을 넘어서서 이 활동 자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답변이네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6번째, 최고의 영어 단어. 네, Best English Vocabulary. 북텔러가 자기가 다뤘던 텍스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 영영 정의, 예문 같은 걸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이것도 단순한 단어 암기랑은 좀 달라요. 텍스트를 깊이 읽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정말 핵심이구나 하고 발견한 단어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가 이 맥락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나 힘을 갖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약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요? 그렇죠. 단어 하나를 통해서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어휘 학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불무님은 레이디 수전의 그 구절 which is not likely to make us any amend. 여기서 amend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amend. 네. 보통 수정하다, 개정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블루님은 영영정의 make small changes to something that is written or spoken 이걸 소개하고 the law was amended 같은 예문도 들었죠. 네,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짚어줬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이 텍스트 안에서는 상황을 개선하거나 보상하다는 뉘앙스로 쓰였다는 점을 딱 짚어줬어요. 즉, 레이디 수전의 방문이라는 이 달갑지 않은 상황은 어떤 걸로도 쉽게 보상받거나 개선될 수 없다는 버논 부인의 좀 절망적인 심정을 이 단어가 딱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수정하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개선의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걸 캐치한 거네요. 깊이 있는 분석인데요. 네, 자 이렇게 브라이언 북클럽 북텔링 퍼포먼스의 6단계 한국어 연상 독백부터 최고의 영어 단어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게 핵심일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6단계 구조가 고전에 대해서 그냥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굉장히 다각적이고 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요? 네, 보세요. 개인의 내면, 그 무의식적인 연상에서 출발하죠. 한국어 영어 연상 독백. 그리고 나서는 텍스트의 객관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요. OWH? 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석을 넓혀가고 그렇죠. 또 그걸 현재 우리의 삶의 문제랑 연결시키고 존귀한 질문? 마지막으로는 언어 자체의 깊이까지 탐구하잖아요. 와, 진짜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완전 입체적인데요. 그렇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사실 우리는 뭔가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막 스쳐 지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텍스트를 붙잡고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는 경험이니까요. 네,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텍스트랑 씨르면서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한국어랑 영어를 계속 오가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어느 능력 향상은 당연하고 생각 자체를 더 유연하게 하고 그 폭을 넓히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고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바로 이 북텔링 퍼포먼스가 가진 진짜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한 이 브라이언 북클럽의 북텔링 이야기에서 영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존귀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좋네요. 혹시 여러분이 읽었던 고전이나 아니면 뭐 현대문학 작품 속 인물이 겪었던 어떤 선택의 순간 혹은 풀기 어려운 딜레마 같은 게 지금 여러분이 현실에서 딱 마주하고 있는 어떤 고민과 어쩜 이렇게 똑같지? 하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책 한 권에서 스스로에게 존귀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잠시 시간을 내서 이런 질문들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텍스트와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Okay, let's unpack this. Have you ever wished there was, like, a shortcut? Not just to read a classic text, but to really get it, to, experience it with personal reflection, good discussion, the whole deal. Well, our deep dive today might just be what you're looking for. We're looking at something pretty unique called book telling from Brian's Book Club. Yeah, it's fascinating stuff because book telling, it really goes beyond your typical book club meeting. It's much more immersive, a really multi-layered way to engage with literature. Okay. And our source material today, it's a YouTube transcript from one of their sessions. It gives us this great window into how it works, focusing on Jane Austen's Lady Susan. Ah, Lady Susan. Yeah. Interesting choice. Right. And we'll be digging into the sort of specific structures they use and the different roles people play, because that's what makes it not just informative, but honestly kind of transformative for the participants. So our goal here is basically to figure out how this book telling thing takes these big, complex ideas from literature and makes them, I don't know, memorable, engaging. Exactly. The aim is to leave you feeling genuinely well-informed about a whole new way to encounter these classic works. All right, let's dive in. So, first things first. What is book telling, fundamentally? You said it's not just a video. Right, it's not just material you watch or read, it's framed as a genuine humanities performance. Think of it like a live, breathing interpretation of a book. A performance, okay. Yeah, designed specifically to explore and share classic texts on a really deep level. So what elevates it? I mean, lots of people discuss books. What makes this different? That's the key question. It's the structure, the interaction, and how personal it gets. It's very deliberate. You've got a clear cast almost. The book tellers like Blue in the example we're looking at. Okay. Then you have the listeners, Harper, Monica, April, Stephanette. And they're active listeners, not passive. Right. And overseeing it all is the presider, Brian, who's kind of like the conductor, Yeah. guiding the whole process. Okay, so each role is pretty vital then. It's not just one person talking. Absolutely crucial. The book teller reads, sure, but also shares their own story, connected to the text, answers questions. The listeners, they're asking things, answering things based on what the book teller presents. And the presider, keeps it all flowing, make sure everyone's involved. It's really collaborative. Okay, I get the players. Now, I'm really curious about the actual process. How does it unfold? You mentioned structures. This i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for me. Yes, the structures. This is the core of it. There are 6 distinct stages they move through, and each one builds on the last. It creates this layered understanding, and we can see it clearly with their session on Austen's Lady Susan. Perfect. Let's walk through them. Where does it start? You mentioned something about it being personal. It starts very personally. The first 2 structures are fascinating. They involve 2 languages. They call them the imaginary monologues. Imaginary monologues. Yeah. Okay. How does that work? Well, first is the Korean imaginary monologue. The book teller Blue, in this case, takes inspiration from the classic Lady Susan and just expresses their own thoughts, feelings, reactions. But in Korean, it's like an initial, unfiltered connection. And Korean first. Then right after comes the English imaginary monologue. And here they take that same content, those personal reflections, and they reconstruct it and deliver it in English. Reconstruction. So not just a straight translation. Exactly. That's the key detail. It's not word for word. It allows Blue, for example, to connect with Lady Susan on this really deep, personal, linguistic level first in Korean. Right. And then translate that intimate understanding, that feeling for the English-speaking listeners. For Lady Susan, Blue introduced the book, the author, then shared a bit about not being able to spend Christmas because Lady Susan's about to show up. First from page 15 in Korean, then reconstructed from page 6 in English. That difference in page numbers even hints at the reconstruction process. Wow. Okay.
That really does emphasize the personal angle right from the start. So after that deep personal reflection, how do they make sure everyone's on the same page with the actual story? Good question. That brings us to structure number 3. English storytelling based on 5 W1Hs. The classic who, what, when, where, why, how. Precisely. This stage is all about clarity, making sure everyone has a solid grasp of the basic narrative. It moves from that personal reflection back to the concrete facts of the plot. So just laying the groundwork, how did Blue do that for Lady Susan? She broke it down really clearly. The when was pinpointed through this letter, expressing regret, I am very sorry to tell you, setting it around that canceled Christmas plan. Right. The where became Mrs. Vernon's place because the planned visit there got derailed by Lady Susan's impending arrival. The who wasn't just listing characters, but also these circumstances preventing happiness, which kind of subtly points the finger at Lady Susan herself. Yeah. The what was Lady Susan declaring her intention of visiting us, which she told her brother about, like, immediately. And the how quickly established the mode, it was described as a visit, merely a convenience for Lady Susan. So you see, it just boils down the essential setup. That makes a lot of sense. Get everyone grounded before you. Yeah. Well, before you go deeper, which I assume is next. I got it. Stage 4 is the English question and answer. Now that the story basics are clear, the listeners jump in. So this is where the real back and forth happens. Exactly. The listeners pose questions in English about what the book teller presented. This sparks a much deeper discussion. It's where the critical thinking really kicks in. They're not just, passively taking it in. Right. Can you give an example from the Lady Susan session? How did that play out? Sure. So Stefanette asked a pretty direct question. Where did Lady Susan write a letter to Mr. Grant? And Blue didn't just say at her house. She added these vivid details at her desk with a very exciting feeling. Oh, nice. Adds character. Totally. Then the presider, Brian, he expanded on it. He asked, who else is writing letters? And we find out it's Mrs. Vernon writing to her mother, likely complaining. Huh. Probably. Right. And Brian also prompted them to figure out who actually likes Lady Susan. Turns out it's her brother, Leslie, and this Mrs. Gregory. Then the big question, is Mrs. Vernon angry now? And Blue confirms, yeah, because this visit messes up her Christmas plans with her mom. Okay, so the Q&A clarifies plot and feelings. Did Stefanette follow up? I feel like the why of Lady Susan's visit is crucial. You nailed it. Stefanette pushed exactly there. Why does Lady Susan intend to visit Mrs. Vernon's house? And Blue's answer was, well, pretty revealing about Lady Susan's character. Oh, do tell. Blue basically said Lady Susan wants to, quote, make many boyfriends here at churches, and she wants to fall in love with Mrs. Vernon's brother. Wow, okay, no subtlety there. None. And Blue added that Mrs. Vernon doesn't like her because she's wicked and, quote, likes man very much. So you see, the Q&A isn't just summarizing, it's dissecting motives, analyzing character through dialogue. It makes it super clear why there's tension. Yeah, that definitely brings her scheming into focus. But I get the feeling book telling isn't just about analyzing the book itself. Is there more? Oh, absolutely. That leads us to the 5th structure, which is maybe the most profound, the liberal question. Liberal question, what does that mean? It's liberal in the sense of being broad, open-ended, philosophical. This is where they step back from the specifics of Lady Susan and ask a big question about life, about human experience sparked by the book. Okay, so connecting the classic text to us now. Exactly. It moves beyond literary analysis into exploring universal themes. For the Lady Susan session, the question posed to the whole group was, can one not enjoy happiness? Can one not enjoy happiness? That's quite a question. How did people respond? It was fascinating. He got these really diverse personal answers. April talked about, missing out on snacks if she doesn't do her homework, a small, everyday kind of trade-off. Relatable. Totally. Then Monica talked about missing her cat while she was away in London, finding happiness in unexpected places, or missing it when it's gone. Harper shared this great story about her brother being away for 2 weeks, feeling pure bliss, and then the complaining starting the minute he got back. Sibling dynamics, universal indeed. Right. So these answers, they show how one question, sparked by Austen, can tap into all these different human perspectives on happiness, sacrifice, and relationships. It really bridges the gap between the book and their own lives. That's powerful. It really shows how these old stories still resonate. Yeah. What did Blue, the book teller, say about enjoying happiness? Blue's answer was really interesting. She kind of countered and said, no, you can enjoy happiness. And she found her happiness right then in the act of doing the book telling itself, even if there were little hitches or gaps, as she put it. Wow.
That's quite meta. Isn't it? It shows that the process itself, engaging deeply with the text and sharing it, can be a source of fulfillment and, yeah, happiness. It really speaks to the power of the method. That's a fantastic insight. So we've had personal reflection, plot clarity, Yeah. deep Q&A, life connection. Is there a final piece? There is one last structure to really cement the learning, and it's quite practical. Structure 6 is the best English vocabulary. Vocabulary. Makes sense. Yeah, they don't want people to just leave with ideas. They want to reinforce language learning too. They pick out key English words from the classic, organize them, and share the meanings. Smart. Connects it all back to the text language. What word did they focus on from Lady Susan? The word was amend. They defined it first in Korean, then in English, to make small changes to something that is written or spoken. Pretty straightforward. Okay. Then they gave a simple example sentence. The law was amended to include a woman, but the crucial part was showing where it appeared in Lady Susan, and we are prevented that happiness by circumstance, which is not likely to make us amend. So you see it right there in context. Exactly. It connects the vocabulary directly to the literary experience. It's a really solid way to round everything out, providing a concrete takeaway alongside all the deeper insights. What a fascinating process. We've really walked through how book telling works, haven't we? It's amazing how Brian's Book Club takes reading a classic and turns it into this whole performance. It really is a performance. You go from those personal monologues in 2 languages through the structured storytelling, the Q&A that really digs deep, those big life questions, and even practical vocabulary. It covers so many bases. It really does. And, this approach, it's more than just a quick summary. It's designed to make you genuinely well-informed by giving you those aha moments, those deeper connections. Yeah. It kind of embodies the idea that knowledge isn't just about knowing facts, but about understanding, applying, seeing different perspectives. It really pushes critical thinking. Absolutely. It makes literature feel incredibly alive and relevant. So thinking about all this, it really prompts a question for you listening right now. After hearing about this whole book-telling format, what classic text springs to your mind? What book would you love to explore this way? And maybe more importantly, what's the liberal question? That big life question that makes you want to ask. Something to chew on. Keep diving deep.